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식으로 3억 날리고 은퇴 준비 고민인 50대 직장인의 선택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부분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사례자도 그런 분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이 사례자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작년 3월에 58세 남자 직장인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은퇴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계셨어요. 이분이 은퇴 후에 창업을 하려고 열심히 모아둔 현금이 이제 3억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2년 전에 직장 동료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1,000만 원을 넣어서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게 불과 4개월 만에 3,000만 원 가까이 늘게 돼요. 평생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던 이분께서는 그 주식으로 이 3억을 다 투자를 해서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거의 다 손실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자식들도 이 아버지를 이제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상담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큰아들은 둘째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직장이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송파구에 그 자녀들의 학교, 직장, 본인의 직장에 가까운 송파구에 전세를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결론은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잘 살고 계신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서 한번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의 고민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왜죠? 이분이 원래는 창업을 하려고 3억 정도를 모아뒀었는데 그래서 어디다 썼죠? 네, 주식으로 손실을 봤죠. 그래서 재취업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퇴직 후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딸도 2년은 더 학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 학비 지원은커녕 본인도 이제 생활비도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한 노하우도 아니고 단지 내가 무엇을 조금만 포기하고 가족 간에 약간의 합의만 이뤄내면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직장, 또 자녀 학교, 본인 직장 때문에 송파구에서 전세 6억에 살고 계셨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집이 한 채 갖고 계셨는데 인천에 본인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전세 4억에 줬어요. 자, 첫 번째 선택입니다. 뭘 해야 되죠? 어차피 이분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큰아들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둘째 딸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은퇴를 하고 그래서 본인 인천 집으로 이제 이사 오는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전세 4억, 6억이고 전세 4억을 내줘도 2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천으로 오기만 해도 2억 원의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사를. 당연히 자녀들은 오랫동안 서울, 그것도 좋은 송파구에 살았는데 인천으로 오는 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회를 해서 아버지가 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너희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합의를 했고 이 큰아들은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딸과 부부는 인천 집으로 이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실제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세 6억 돈을 빼서 여기 전세 살고 있는 본인 집 4억을 내주게 되면 2억이 남잖아요.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 대출을 좀 활용해서 그 대출한 돈으로 재테크를 합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그래서 요 인천 집, 본인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3억을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아내분께서 대출을 아주 적극 반대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은행 돈 진짜 1원이라도 쓰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아내분이 반대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남편께서 이건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한 투자고 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아내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뭐죠? 네, 월세가 안전하게 따박따박 나오는 부동산. 이제 투자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뭐 원룸,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이죠. 이거 말고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뭘 했냐면 오피스텔하고 지산,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그것을 2억, 3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산 이거 잘 모르는 상품인데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 주변의 지인 이제 그 회사의 선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지만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또 발품을 팔아보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알아보죠. 라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수익률이 6.5% 정도 나오는 상품을 2억, 이제 3억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3억은 뭐죠? 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았으면 매달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출 이자를 차감하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으로만 내 노동소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투자를 통해서 노동하지 않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0만 원, 내가 투자 소득으로 200만 원 만들었지만 자녀 교육 또 본인들의 생활비로는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은퇴를 하셨고 뭘 했었냐면 용달 운송업을 했어요. 아는 후배가 당연히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급여는 한 월 180만 원. 이 남자분도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고 부장으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나와서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찾지 이런 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가족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용달 운송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80만 원 이제 벌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소득 200만 원, 또 용달 운송업을 해서 180만 원에서 약 이제 380만 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요 소득,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동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나고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노동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투자소득. 또 하나 뭐가 있죠? 네, 이분이 국민연금이 있죠. 5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한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합치면 약 360만 원. 이때는 이제 자녀들 다 이미 크고 또 본인도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360만 원을 가지고 내 집에서 편히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 좀 빨리 지나갔죠? 다시 한번 이분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이 송파구의 전세를 6억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직장 또 자녀들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다 컸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사는 인천 집으로 이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자녀들의 반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자녀들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2억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송파 6억 집에서 이 전세 세입자 4억을 내주고 2억이 남고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3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때 아내분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출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아내에게 이건 안전한 투자이니까 한번 해보자. 또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대출을 받고 나서 본인 돈 이제 5억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돈 2억, 대출 받은 돈 3억.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선배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고민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반품을 파서 알아보면 좋은 곳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2개 해서 지산 3억 투자, 오피스텔 2억 투자해서 수익률 6.5%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여기 3억은 뭐죠?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자를 내고도 차감 후에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는 자녀 아직 딸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용달 운송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또 부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가족을 위해서 눈높이를 많이 낮춘 겁니다. 그래서
아는 후배를 통해서 이 용달 운송업을 하고 월 18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약 380만 원. 네, 이렇게 내가 투자 소득과 노동 소득으로 약 38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몸이 아프게 되면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소득이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분이 5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나와요. 약 160만 원. 이때 되면 자녀들도 컸고 이제는 내가 노동하지 않고도 약 36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 사례자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또 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또 내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가족과 협의할지 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분처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